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년 여성으로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고 다시금 시작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때론 미숙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이 시간에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주치는 작은 함정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묘한 거리감에 관해 제 나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섬세한지 또 얼마나 마음을 흔드는지 잘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연애를 할 때에는 늘 똑같은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상대를 챙기고 모든 걸 다 맞춰주려 애쓰다가 스스로 지쳐버리는 일이 잦았죠. 상대 또한 부담을 느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애초에 저는 늘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완벽함이 오히려 진정한 매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들어요. 누구는 상대방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누구는 혹시 몰라 매일 시간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내고 또 누구는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좋았던 분위기를 망쳤다고 하소연하죠. 저는 상담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데 뜻밖의 좋지 않은 결말이 찾아오니 속상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저는 남자분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랑을 원하는 이들이 너무 완벽해지려는 태도를 취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은 적당한 빈틈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훨씬 빛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 앞에서는 조급함이 앞서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어 안간힘을 쓰다 보면 본연의 색깔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자신도 예전에 상당히 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한 남성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죠. 매 순간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말투나 행동을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는 점점 저에게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았고 결국엔 저도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보이는 모습이 진짜 나 자신이 아닌데 상대가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그 후로 저는 노력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런 관점에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도대체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력은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고요. 특히 아직 연인 관계도 아닌데 지나치게 애정을 퍼붓거나 상대의 반응에 따라 들쑥날쑥 행동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을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모습은 매력을 깎아먹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보이는 경우. 연인이 되기도 전에 애써 남자친구 역할을 자처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소개팅을 마치고 나서 며칠 뒤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문자를 받았대요. 잘 잤어요. 오늘 아침 꼭 챙겨 드세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해요. 이런 식이었죠. 처음에는 친절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아직 두 사람이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이런 문자가 계속 오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뚝뚝하게 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긴장을 풀고 서로의 생활 패턴과 관심사를 조금씩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호감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과도한 배려를 하게 되거든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서도 지나친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 호의가 진정성보다 간절함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호감도가 떨어지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상담하다 보면 여성분들께서 저 사람은 모든 여자에게 다 저러는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즉 개인적으로 나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저 누구한테나 사소한 안부를 일상적으로 묻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혹은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야 하는데 상대가 과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기분이 드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 반응에 따라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 마음을 춤추기도 하고 하루를 즐겁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가 연락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금세 불안에 떨고 서운함을 전부 드러내며 화를 내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빌고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하면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요. 주변에 그런 예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계셨는데 연애 초반에는 든든하고 호탕한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예민해져서 연락을 강요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내 연락을 늦게 보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반응이 이러냐, 이런 말들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점점 마음이 다치죠. 한번 흐트러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자신만의 감정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상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차분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정돈한 뒤에 소통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화나 의심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경험상 사랑이란 결국 여유로울 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유롭게 웃고 대화할 수 있을 때 더 깊은 교감이 이뤄지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주관 없이 상대의 의견만 따르는 태도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분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사소한 식당 하나 정할 때조차 어디 가고 싶어, 뭘 먹고 싶어 하고 물어본 뒤 결론적으로 다 좋으니까 내가 정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걸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선택해줄 때 따라가는 건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가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력은 어느 정도 본인의 색깔과 성향을 내보일 때 더 크게 어필된다고 봐요. 데이트 장소 하나를 정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이곳에 가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고 서로 조율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살고 대화가 풍성해지지 않나요? 상대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무조건 모든 걸 양보하면 결국 이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기만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매력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 경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갈등 없이 매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생각을 숨기고 상대의 의견만 따라가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제 안에 쌓인 불만은 점점 커졌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렸죠. 그러면 다투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그러냐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서로 마음이 편치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 뜻을 표현하고 때로는 내가 결정을 내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의 매력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거나 지나치게 고상한 말투를 쓴다거나 이렇게 스스로를 억지로 포장하곤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포장이 아니라 제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제가 편안하게 웃고 허점도 드러내고 나름 실수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크게 어필된다는 거죠. 아직 연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이제 막 관계가 시작된 단계에서 너무 완벽해 보이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맞춰나가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하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상대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보세요 라는 조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겠지요. 하지만 서두르다가 놓치는 게 더 많아요. 누구나 나름의 속도가 있고 마음을 여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갖게 되잖아요.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배운 교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분명히 멋진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직설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 당장 사귀자라고 돌진하는 것도 때로는 용감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갑작스럽게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가장 멋진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고 상대에게도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초반에 서툴고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동을 스스로 숨기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실제 생활 패턴이나 관심사를 조금씩 나누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어떨까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아직 연애 감각이 살아있을까라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 경험 하나를 더 얘기해 볼게요. 저도 한동안 연애와 멀어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삶이 바쁘고 다른 책임감들이 많다 보니 연애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릴 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하더군요. 옷차림도 화장도 뭔가 익숙지 않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어설프게나마 노력을 해봤지만 상대가 제가 내키지 않아 보이는 걸 느낀 듯 슬쩍 물러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괜히 어설프게 포장하려고 애썼구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밝은 면과 솔직함을 보여주는 게 맞았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우리의 일상 에피소드를 소박하게 이야기하고 때론 저의 부족한 면을 웃으며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자 어느 순간 상대도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예의를 차린다거나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애쓰는 기색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대화가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 역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우리를 돋보이게 만든다는 것. 특히 지금처럼 조금 인생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어색한 포장보다는 진정한 소통과 배려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 진짜 만남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호감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메시지를 보내고 늘 친절한 말투만 고집하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서 전부 제공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돌아보셨으면 해요. 혹시 내 의도가 상대가 날 좋아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가깝다면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결국엔 정서적 안정감 위에서 빛을 발한다고 믿습니다. 너무 급하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도 지치고 상대도 부담을 느끼기 쉽거든요.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해 하는 걸까라고 자문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성숙한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고 그게 진짜 매력으로 이어진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연애와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누구나 따뜻한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생애를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곱으로 누리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그런 따뜻한 관계를 꿈꾸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이 중요해요. 과도한 열정이나 일방적인 배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작은 갈등조차도 대화의 계기로 삼아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게 연애의 묘미라고 봐요. 몇 해 전 제 후배가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는 헤어지고 난 뒤에 내가 너무 잘해주기만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라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해주기만 했을까 아니면 잘해주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고요. 실은 사랑에서 잘해준다의 의미가 참 미묘해요. 내 기준으로 잘해주는 게 상대에게는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일방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은 어쩌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이 만났던 남성분은 처음에 엄청 듬직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대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연락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에게 계속 확인 문자를 보내고 상대가 바빠서 답장을 못하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감정이 때로는 솔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지쳐갑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남성분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호소했대요. 물론 사랑이 깊어서 그럴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숨막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작은 실수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 분이 생긴다면 우선은 그 사람의 페이스를 존중하거나 역시 차분한 태도로 다가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무턱대고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냐, 출근은 잘했냐 이런 반복적인 질문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떨까요? 예컨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재미있거나 인상 깊었던 순간을 짧게 나누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스토리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면 상대도 훨씬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감정적 안정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흔들려서 상대에게 확인을 구하고 의심을 품고 혹은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불안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요. 연애라는 게 참 묘해서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상대의 반응에 예민해지고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저기압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괜히 화풀이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상대도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책임질 줄 아는구나 하며 신뢰가 생길 거예요. 반면에 왜 내 기분을 몰라주느냐, 왜 내가 더 잘해주지 않느냐라고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달래주는 척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경계심이 생길 수 있답니다. 내가 불안정하면 결국 상대도 불안정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작은 변화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놀라울 만큼 관계가 안정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주관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주변에 보면 연애를 할 때 자꾸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당신이 정해줘라고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배려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소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는데도 상대가 싫어할까봐 혹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냥 말을 아끼고 전적으로 상대가 정하게 만든다면 상대는 점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관계라는 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양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러이러한 분위기의 식당에 가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상대가 싫다면 왜 싫은지 들어보고 더 좋은 대안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또 한 걸음씩 다가서며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무조건 당신이 결정해라고 공을 넘겨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 사람은 생각이 없나라는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점점 주도권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소심해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심해도 자신만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직접 꺼내는 게 낯설고 어려운 거죠. 저도 한때는 정말 남의 말만 듣던 사람이었어요. 음식 메뉴부터 주말 나들이까지 모두 상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곤 했죠. 그런데 그 관계에서 제가 얻은 건 일시적인 편안함 뿐이었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느꼈어요. 연애라는 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기 의견도 과감하게 내놓고 또 때론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어우러져야 깊어진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앞으로 누군가와 썸을 타게 되거나 혹은 이제 막연애를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은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나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뜻밖의 상대도 편안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누군가와 만나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애 팁들을 자주 들려드리려고 하니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소통해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허점을 아예 없애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수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모습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상대와 함께 웃을 줄 아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애정을 느꼈다면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한 걸음씩 서로를 알아가며 때때로 작은 실수가 있어도 웃어넘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남들이 말하는 완벽한 모습이 매력의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완벽한 척에서 비롯된 과도한 배려와 감정 기복 주관 없는 태도가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내 의견을 내놓아 보세요. 그 균형에서 나타나는 당신만의 진솔함과 여유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중년 시절에 접어들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연애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과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서투른 실수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내 안에 빛나는 매력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매력을 굳이 과장하거나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이곳에 오신 분들께 작은 인사이트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양한 연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삶이 바쁘고 때론 지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공간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받고 새로운 시선도 얻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켠이 허전하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아도 사랑 앞에서는 늘 서툴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서투름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게 분명 특별한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저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중년의 시선으로 본 연애와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와의 따뜻한 교감을 간절히 바라죠. 그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섬세해지고 조금만 더 자신을 믿는 태도를 지닌다면 훨씬 더 행복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랑에 정답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침 1호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앞서 걸어간 이들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 각자만의 사랑 방식을 존중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담을 느낄 때가 있고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운 태도로 사랑을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강조한 3가지를 실천하면 앞으로의 만남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연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게 애정 공세를 펼치지 말자. 감정 기복을 상대에게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스스로 조절하자. 그리고 주관 없는 태도가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리드하는 멋진 면을 보여주자. 이 원칙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그 결과는 분명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연락 자주 하면 좋아하겠지. 내가 다 맞춰주면 날 더 좋아하겠지라고 단순하게 믿었지요.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안겨줍니다.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했어요. 그 좌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제야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씩 얻어갔죠. 그리고 현재 저는 연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반응이 느리면 이 사람이 일이 바쁜가 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할 일을 하며 지내면 되는 거죠. 예전처럼 속이 타서 잠을 못 이루지 않아요. 때론 내 제안을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그러면 당신은 뭘 원하나요? 라고 여유롭게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꺼이 양보하고 그래도 내키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좀 그렇네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을 전하면서 조금씩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단해지더라고요. 어느덧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도 하고 때론 감정이 흔들리는 날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솔직하게 마주하느냐 아닐까요? 그러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드러내보세요. 그 솔직함이야말로 매력이 되고 진심이 되어 상대를 감동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그 속도에 맞춰 조용히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용기와 솔직함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아직 연인이 아닌데도 남자친구 역할을 과도하게 하지 말자.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폭발하지 말고 스스로 컨트롤하자. 주관 없이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리드하고 결정하는 멋진 면을 보여주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의외로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과도한 배려와 조급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함께 공감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더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진하게 남잖아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다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깊은 감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나치게 지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는 내가 되어보자고요. 그 길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고 혹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제 지난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웃긴 일도 많았고 슬픈 순간도 있었고 때론 몇 달씩 굴적해했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예요.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풀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자면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만 너무 서둘러서 발목을 붙잡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면서 솔직하게 다가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은 아주 기본적인 팁들이지만 막상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작게라도 시도해보면 어느새 마음의 여유가 훨씬 커져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연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도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함은 매력이 아니고 자연스러움과 진솔함이야말로 진정한 멋이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누군가가 당신의 그 빛나는 자연스러움에 반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